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공의 승패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사업을 관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네, 직원 채용입니다. 직원 채용.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그 직원들 직접 이제 뽑아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알바 오래 하시던 분들은 이게 직원 채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잠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직원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매장을 대표하는 얼굴이죠, 사실. 상품과 서비스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된다면 면접을 통해서 열정 있고 밝고 건강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이 서비스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곧 내 식구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직원을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바로 창업자들의 성공을 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적 파트너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는 이제 검토할 사항들이 있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창업 초기에는 최소 인원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이 내가 정확히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를 검토하고 채용 인원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자격 요건,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제 일을 맡길지도 결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급하기 때문에 취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알바몬이나 이런 거 통해서 취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용 면접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형태, 뭐 내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계약직이냐, 아르바이트냐, 시간제로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수는 얼마 줄 거냐, 법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주고 시급으로 줄 거냐, 뭐 1급으로 줄 거냐, 주급으로 줄 거냐, 월급으로 줄 거냐.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은 어떻게 할 거냐. 뭐 특별수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1일 8시간 아니면 또 교대로 하는 근무 시간에 따라서 얼마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꼭 받아야 됩니다. 신분증, 사본, 보호자 이제 미성년자들은 보호자 동의서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용계약서 반드시 작성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 채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할 때는 뭐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 요건, 이제 어떤 일을 시킬 건지를 명확히 하고 이 친구가 업무를 어떤 걸 할 건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채용의 기본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근무 조건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 확인 서류를 통해서 반드시 본인 여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어야지만 또 뭐 세금 신고할 수 있거든요. 단기 취업이 목적인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제 그래도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관둘 가능성이 크죠. 좀 표정이 어둡거나 편한 인생을 주지 않는 사람도 뽑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밝고 명랑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좋고요. 마음이 건강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채용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직원 관리할 때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 이제 좋은 직원들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 고객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최고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지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전 고지 원칙, 퇴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고객 접점에서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지만 직원들도 배우고 따르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업장에서 사장도 솔선수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인정과 너그러움을 가진 사장이 되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모든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의 원칙, 이건 뭐냐면 주변 업소들보다 급여를 10%더 주면 이 친구들이 절대 안 떠납니다. 오래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업무와 서비스 교육, 외부 태도,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회를 주면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여기에 정말 오래도록 일하는 정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항상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매일 오전 업무 그 오후 근무자들, 그러니까 변경,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이때 업무 지시사항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직원관리 원칙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직원관리의 다양한 원칙들을 좀 정해놓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직원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에 관심이 없는 직원, 수다 많은 친구, 복장 청결하지 않는 친구, 그 다음에 매장의 매출에 신경을 쓰지 않는 친구. 이제 매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느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서비스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안 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고객을 평가하는 친구들도 안 되고요. 고객을 매출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대 안 됩니다. 자, 지시사항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 고객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 표정 없고 힘이 없는 사람, 핸드폰을 근무 중에 계속 보는 사람들, 또 직원들끼리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직원들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업장의 분위기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직원에 따라서 정말 가게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이고 밝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반드시 채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이제 4대 보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근무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들 4대 보험을 이제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4대 보험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분들한테도 월 80시간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드시 이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용근무자. 그 다음에 그 주당 14시간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15시간 이상 일용근무자들은 반드시 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직원 관련되는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보험도 세율이 다 있어요.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으로 나눠서 그걸 이제 같이 직원들 급여에서 띄어가지고 8.5% 띄고 이제 급여를 입금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의 부담을 해놓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그러면 4대 보험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계좌번호를 개설을 하면 이걸 자동으로 떼갑니다, 매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창업은 일단 12단계로 나눠가지고 창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 환경 검토하고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죠. 아이템 검토하고 선정, 타업타당성 검토, 시장조사 및 분석, 상권 입지, 작은 계획 수립, 사업 계획서 작성, 최종적인 사업 시행 결정하고, 상권 입시 분석 선정하고, 인테리어 공사, 운영 준비 및 종업인 채용 교육, 인허가 및 행정사항, 그리고 이제 창업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창업을 만약에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사업 계획들을 진행하고 창업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인허가 관련 체크리스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매뉴얼, 각종 매뉴얼 체크리스트, 매니주문 체크리스트, 점포 경쟁력 체크리스트,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고객 응대 및 홍보 마케팅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시 여러분들이 인허가 관련 체크리스트는 사업자 등록 여부,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증, 간판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외부에 이제 부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점포 경쟁력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부적인 것들은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런 항목들이 반드시 이제 평가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적절하게 지금 창업하는 준비에 있어서 이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장의 쾌적함, 점포 분위기, 내부 청결, 환경이 쾌적한가, 그 다음에 냄새는 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매뉴얼, 판매 가격, 주문 요령, 포스터 적정 위치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편리한 계산대 위치 적절한지, 계산 시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점포 입구의 쾌적성, 앞부분은 청결한지, 우산 꽂이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꺼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매트를 놓는 경우는 매트가 청결하고 반드시 놓여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없죠. 예,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잿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업소에서 다 이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위치들이 다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점포 안내, 입구 영업 시간, 정기 휴일, 그 다음에 애완동물 동반 여부 이런 것들 다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환경 상태, 점포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점포 환경 쾌적, 점포가 계절감이 느껴지는지, 테이블 간 간격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화장실의 편리함, 화장실 표시는 적절한지, 또 화장실을 밝고 청결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수화물을 놓을 설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점포 내 대기 장소가 있는지, 후식용 자판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음식점 같은 경우겠죠. 좀 비상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 리스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업 위생점검표, 개인위생, 이건 직원들이나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죠. 조리모, 보건증 여부, 손톱, 액세서리, 복장, 두발 같은 거. 식재위생, 선도검사, 입고식재, 바닥 박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위생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외식업을 창업하게 된다면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인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식재위생, 품질 선도, 검수, 그 다음에 입고 식재, 바닥에 방치하는 거 금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상온 창고, 식재 입고일 표기, 유통기한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냉장고 안에 특히 보관하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정 온도, 그 다음에 식재 입고일 표기, 유통기한 확인 이런 것들 위생 관련돼서 적정 온도 확인, 위생시간 준수, 식품의 안전 보관 덮개, 바닥 방치하는 거 안 되고요. 식품 안전 보관, 보존시 위생도 점검, 조리기구, 조리기구 세정 소독, 식기세척 소독 건조 보관 상태, 조리대 배식대 선반 청결 상태, 다양한 이제 기구의 청결 상태겠죠. 설거지 싱크대 청결 상태, 도마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위생, 그 다음에 전기 구제 소독하는지, 탈의실 정지 정돈, 그 다음에 폐기물 위생 처리 상태, 소화기 위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업장 인구의 청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방로 요즘에는 이런 소방과 관련되는 법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메뉴 제공 시 위생 청결 상태, 메뉴 세팅, 매뉴얼은 잘 되고 있는지,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메뉴에 제공되는 양은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점포의 계절감이 느끼는 메뉴가 어필되고 있는지, 메뉴 제공 시 기물 상태는 양호한지, 메뉴의 상태, 그다음 주력 메뉴가 잘 안내되고 있는지, 판매 가격, 주문 요령 이런 것들 잘 안내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포스터와 POP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고객들한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메뉴 주문할 때 이제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주문받는 타이밍 적절한지,
고객에게 충분하게 안내하고 이야기 듣는지, 그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잘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상품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메뉴를 서빙하는데 정중하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 불만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카드,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제 메뉴 관련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외부, 간판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내 외부에 지저분한 건 없는지, 혹시 주차장에 있다면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또 고객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점들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접객 체크리스트 필요합니다. 종업원의 서비스 교육 잘 되고 있는지, 그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종업원의 지식이 충분한지, 유니폼, 두발, 손톱, 청결 상태, 그 다음에 종업원이 각자의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기존 고객 확보를 좀 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들한테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방문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서비스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규 고객 유치 요약에서 이제 다양한 홍보 이벤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메뉴 개발, 뭐 기념일 카드 발송, 다 이거 이제 조금 그 오래된 방법 리스트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홍보 마케팅 관련된 것도 배운 것들이 여기서 적용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방문 증가 위해서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프랜차이즈 업소나 이런 데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개인 업소도 개인 업소에 맞는 어떤 그런 재방문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 고객 단가율 증가, 또 성수기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 매출 하락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세트 메뉴 그래서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메뉴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런치 메뉴나 세트 메뉴 같은 거 잘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의 매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할인하거나 특정 메뉴 이벤트를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응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고객들이 특히 이제 보통 위치나 주문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전화 응대는 전화를 이제 받는 방법들을 사실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받을 때는 뭐 이제 매장의 이름을 대고 뭐 안녕하십니까? 무슨 매장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드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그 불편해하지 않도록 전화 응대 교육들은 그 이제 업장의 어떤 이제 그 환경에 맞게끔 또 업장의 어떤 메뉴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파는가에 따라서도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화응대 교육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들도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망하는 창업, 성공하는 창업, 어떤 창업들이 망하고 성공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들을 이제 그 자영업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이제 파악해 봤습니다. 성공 요인은 풍부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치밀한 사업 계획.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뭐 우위를 확보하고 있든지 아이템이 좋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이제 고객 관리를 잘해가지고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자, 풍부한 경험, 치밀한 사업 계획, 우수한 기술력은 다 이제 준비와 연관되는 거죠. 우수한 사회와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부족, 뭐 입지 선정, 뭐 아이템 선정 실패, 뭐 수요 부족, 시장을 잘못 읽는 거죠. 무리한 투자, 자기 자본 취약, 다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자, 준비가 부족해서 다 실패한다. 결론은 그래서 전문적인 차교육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창업하고 준비 기간이 긴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연간 평균 매출이
2,750만 원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하고 교육을 잘 받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자들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교육을 안 받고 창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창업 준비 기간도 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충분히 사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창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창업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 조사, 사업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철저한 시장과 고객 연구를 통해 사업종과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해당 업종에 대한 업무적 경험을 충분히 쌓는 게 중요하다.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운영 관리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 창업을 위한 시스템이 뭔지 자,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때 배우고 내가 그걸 응용해서 창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해당 업종과 아이템의 여러 창업자를 만나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또 경쟁력 있는 컨텐츠, 아이템, 철저한 시장 조사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창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창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철저한 준비, 철저한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 현명한 업종과 아이템 선택만이 성공 창업을 위한 가장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망하는 창업자들은 저는 이렇게 이제 한 12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사고가 없는 거죠. 돈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장사를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취미를 자, 뭐 장사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해놓고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뭐 그냥 나는 놀러 다니면 장사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창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략 없이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경쟁이 심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많죠. 자,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잘 벌 수 있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덥석 그거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항상 뭐든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창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다 망합니다. 예.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창업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자, 직장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창업하는 것들도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항상 준비 없이 정보 없이 경험 없이 창업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망하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지를 보고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자, 저는 명백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객 서비스, 고객에 대해서 내가 세일드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히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중심적인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창업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 창업자의 경험 마인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 수업을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전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상품과 서비스를 항상 고객에 맞게 개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개선점을 당장 찾아서 실행해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아껴라.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원칙과 경영범칙을 지키고 그리고 공정하게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시간관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객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고객과 직원에게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항상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경쟁 우위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도록 항상 개발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의 비전,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전진해야 됩니다. 항상 시장을 관찰하고 변화를 느끼고 그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내 사업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아이템들을 자꾸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 감독. 항상 고객을 우선시하고 고객을 먼저 보고 움직이는 행동이 중요하다. 자, 경영자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가 이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발상으로 사업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인재를 선발하는 것. 원칙을 지켜서 이제 직원들을 선발하고 또 인재를 지키고 함께 내 직원들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시켜야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 수명 주기를 읽고 사업을 항상 개선하고 확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창업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창업은 결혼이에요. 결혼이랑 똑같습니다. 신중하고 항상 고민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졌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력하는 나이가 올 겁니다. 이제 결혼처럼 이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창업은 너무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업은 곧 결혼이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뭐잖아요. 신중하게 결정해서 평생 가는 거죠. 평생. 창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창업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 모든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과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모습,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항상 좋은 상품,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성공을 향한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창업,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말고시다 공지를 드릴게요. 일단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영상을 좀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진행이 됐을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시작되자마자 오후에 우리 조장님들한테 제가 공지를 드릴 겁니다. 일단 저희가 투표를 할 거예요. 시험 관련돼서. 그래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방법을 투표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투표하는 곳에 방법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는 다 비대면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비대면 시험을 진행할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제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실시간 줌을 통해서 목요일 날 10시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어진 시험 문제를 다운받고 여러분들 그걸 1시간 동안 풀고 이제 그 시험을 마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게 시험 범위고요. 시험을 만약에 내게 된다 그러면
단답형 15문제, 객관식은 없습니다. 단답형 1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을 5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여러분들 이제 부정행위를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하여튼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투표를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죠. 시험 보시는 수요일 12월 2일 날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방법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기말 시험을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이제 저 한 학기가 벌써 끝났네요. 예,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런 이제 어려운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느라고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건강 꼭 잘 지키시고요. 건강하게 계시길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졸업인데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많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이제 혹시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창업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꺼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